5개의 자바 파일이 있는데, 웨폰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무기. 그 무기를 상속받아서 스워드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캐릭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파이터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 4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부모부터 만들고 천천히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웨폰부터 보셨으면 좋겠어요. 임포트 하셨나요? 네? 아직 안 되신 분? EL에 실습 자료실 가면 있고요. 다운 받으셔서 임포트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제 진행할게요. 요 웨폰 클래스는 데미지라고 하는 정수 변수를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해시코드는 제가 만들어 놨는데, 해시코드. 요 정수는 원시 타입이죠. 그럼 원시 타입에 대한 해시코드는 뭘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래퍼 클래스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저점 해시코드하고 그 정수 변수를, 원시 타입 변수를 넣어주시면 해시코드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멤버가 하나만 있으니까 얘 하나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가 더 있으면은, 예를 들면 private int weight, 무게가 있다. 무기에 무게가 있다. 그러면은 해시코드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XO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만약에 name이라고 하는 무슨 string 타입이 있다. string은 무슨 타입이에요? 원시 타입 아니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면 돼요. 왜? 해당 클래스들은 해시코드를 잘 만들어 놨을 거예요. 특히 라이브러리 것들은. 그럼 불러서 XOR 시켜주면 돼요. 즉 멤버가 3개면은 해시코드는 그 3개를 다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얘는 예시로만 보여드린 거고 원래대로 갈게요. 요 equals 메소드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5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equals 메소드를 만들어 보세요. 멤버는 데미지 하나만 있는 거예요. 노트에 있는 거 2줄은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얘 부모는 누구예요? 웨폰의 부모는 오브젝트죠. 오브젝트로부터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웨폰은 그 기본적으로 두 줄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만드는지 좀 이해됐어요? 이퀄스? 만드셨나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만드신 거 한번 보세요. 첫 두 줄은 노트에 있는 거랑 차이 없죠. 그 다음에 요 줄은 각각 클래스마다 조금씩 다른데 형태는 같겠죠. 타입 변환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턴해서 멤버별 수만큼 비교해 주시면 돼요. 여러 개가 있으면 AND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질문 없어요? 클론 갈게요, 그럼. 클론은, 자, 이 웨폰의 멤버는 원시 타입만 있죠. 그쵸? 그러면은 뭐냐. 샬롯 카피를 해도 문제가 없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트라이 캐치 형태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 에러 나는데 이 에러 냈을 때 add throws declaration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세요. 슈퍼의 클론을 부르면서 타입 변환해서 리턴해 준다. 요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자,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두 개가 메소드가 있다고 칩시다. 퍼블릭한 애들이. 퍼블릭. 그럼 클래스 B. 요 두 개를 재정의하고 싶으면
form1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재정의가 돼요, 안 돼요? 재정의가 안 돼요. 얘랑 받는 인자 타입이 다르죠? 그러면 재정의한 걸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쟤를 재정의하고 싶으면은 B로 쓰는 게 아니라 A를 써야 돼요. 그럼 A를 쓰면 이 안에서는 뭘 해줘야 될까? A를 B로 타입 변환해줘야 되겠지. 근데 요 경우에는 public B, from, to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재정의로 인식돼요. 반환 타입의 경우에는 호환만 되면은 재정의로 해도 돼요. 재정의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B로 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의 클론은 리턴 타입이 뭘까? 오브젝트에 정의된 건 오브젝트예요. 근데 여기는 뭐로 돼 있어요? 웨폰으로 돼 있죠. 그래도 오버라이드라고 써도 에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상속할 때 반환 타입의 경우에는 내 타입으로 더 특화시켜놔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equals처럼 얘는 오브젝트로 쓸 수밖에 없지. 이 오브젝트 쓰니까 내가 뭘 해줘야 돼? 타입 변환 해줘야 되죠. 그 문법적인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매개 변수들은 정확하게 일치돼야지만 뭐가 된다? 재정의로 인식된다. 하지만 반환 타입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호환만 되면 돼요. 하나 이해해 주시고. 자, 여기에 보면 클로너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로너블 붙였을 때 내가 클론을 안 만들어도 이 클래스는 클론이 있어요, 없어요? 이 클래스는 클론이 있는 거예요. 왜? 오브젝트로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서 클로너블을 쓰나 안 쓰나 모든 클래스는 뭘 갖고 있어요? 클론 메소드 갖고 있어요. 클로너블 인터페이스는 무슨 인터페이스다? 마커 인터페이스예요. 마커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인터페이스를 정해놨는데 메소드는 하나도 선언 안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보통은 comparable 이렇게 만들면 뭘 해줘야 돼? 컴페어트를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면 에러 나요. 구현 안 되는 메소드가 있다고. 근데 클론업을 하더라도 에러는 안 나. 왜? 클론은 어디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고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클론은 그래서 마커 인터페이스예요. 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론은 내가 클론을 잘 만들어 놔야지만 이제 클론업을 붙이는 거예요. 자. 수어드로 갑시다. 웨폰의 수어드로 갑시다. 자. 해시코드를 만들어 봅시다. 웨폰의 수어드의 해시코드. 수어드는 멤버를 몇 개 갖고 있어요? 2개를 갖고 있죠. is magic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하나 갖고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amage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개를 다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 슈퍼점 해시코드 5와 인테저점 해시코드 인테저가 아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위 클래스의 해시코드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뭘 부를 거야? 부모 클래스 해시코드를 부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멤버들의 해시코드를 계산해서 다 뭘 해주면 돼요? 엑소화 시켜주면 돼요. 해시코드. 해시코드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퀄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퀄스. 이 이퀄스는 아까 만든 거랑은 달라요. 형태가 달라져요. 왜? 얘의 부모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웨폰이에요. 웨폰에 이미 이퀄스 메소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아마 좀 느낄 텐데 해시코드 이퀄스 다 조금 기계적이에요. 구현하는 게. 뭔가 이렇게 복잡한 알고리즘 있는 건 아니고 대단히 기계적이고 어떤 걸 만드든지 형태가 똑같아요. 이 줄은 항상 오는 거죠. 요거는 바뀌는데 요 형태가 와요. 타입 변하는 형태가. 이거의 클론을 만들어야 될까 안 만들어야 될까? 안 만들어도 되죠. 왜? 얘도 멤버 변수로 원시 타입밖에 없어요. 그럼 부모에 있는 걸 활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모에 있는 걸 활용하면은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뭘까? 단점이 뭘까? 부모의 클론의 리턴 타입은 뭐예요? 아니지. 부모의 클론의 리턴 타입은 웨폰이죠. 그쵸? 그러니까 수워드를 복제했는데 리턴되는 게 뭐야? 수워드가 아니라 웨폰이 나왔죠. 그게 한 가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러가 났어요. 그 에러는 좀 이따 처리할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쓰는 건 좀 더 편리해지죠. 그쵸? 타입 변환이 여기서 되어 있어요. 내가 클론을 불러서 웨폰의 클론을 불러가지고 타입 변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타입 변환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에 자식에서 이런 걸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나고 있어요. 클론 그 예외 처리 문제 때문에. 그런데 자, 만약에 이 클래스를 파이널 클래스라고 합시다. 파이널 클래스면 무슨 의미죠? 이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속을 못하죠. 상속을 못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try catch로 아예 예외를 안 발생시키게끔 할 수 있습니다. try catch 하는 거랑 아까처럼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부모가 예외를 발생시켜요. 그럼 자식은 예외를 발생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근데 부모가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럼 자식은 발생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웨폰을 트라이 캐치로 해가지고 예외가 발생 안 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로 클론 너 서포트 익셉션을 발생 안 시킬 수 있어요. 그쵸? 웨폰의 부모는 오브젝트예요. 그쵸? 웨폰도 클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예외 발생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클론을 못하게끔 막으려면 예외를 발생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트라이 캐치를 해놨는데 자식에서 수어드에 또 다른 자식이 있어요. 뭐 롱 수어드 뭐 이런 걸 만들었다. 근데 걔는 클론하면 안 돼. 왜 그런지 몰라도 안 된다고 치면은 거기서 이렇게 놨을 때는 뭘 못해요. 예외를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가 있고 얘를 상속받아 B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 가능하다고 공표를 해놨습니다. 그럼 얘는 발생시켜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쵸? 그런데 이 A에서 요 함수가 발생 안 돼 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은 B에서 발생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은 문제 없어요. 위에도 이렇게 돼 있고 아래도 돼 있으니까. 근데 웨폰을 이렇게 바꾸니까 어디가 일어났어요? 수어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여기는 예외를 자기가 처리해가지고 절대 이게 발생 안 된다고 해놨어요. 이거 절대 실행 안 되는 부분이에요. 코드예요. 클론 노 서포티드는. 왜? 발생 안 돼요. 왜 부모 슈퍼 클론 부르는데 에러가 날 이유가 없어요. 에러 날 수가 없어요. 누구 거예요? 오브젝트 거죠. 에러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생 안 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아버렸더니 뭘 못해? 수어드는 저렇게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식들이 올 걸로 생각하면은 트라이 캐치로 해놓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올 수 있는 클래스면 클론은 이렇게 작성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수워드에서는 파이널로 해놓고 만약에 더 이상 자식이 없다 그러면 얘는 수로를 지우고 아이 뭐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 알죠. 얘의 부모 또 그거의 부모가 뭔지 다 알기 때문에 얘는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클론을 제거할 수 없다. 문제가 있다. 제거하기 싫다. 그러면은 클론 너스포트 익세션을 발생할 수 있게끔 오브젝트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현하면서 필요하면 얘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싫다. 너 골탕 먹어봐라. 뭐 이런 식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클론을 정의하면서 이 클래스는 복제하면 안 돼. 복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복제를 클론을 불렀을 때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캐릭터로 가봅시다. 캐릭터 이제. 캐릭터는 정수 변수 2개, 참조 타입 하나예요. 그쵸? 멤버 변수가. 그럼 먼저 빼먹었는데 해시코드부터 만들어 봅시다. 해시코드. public int 해시코드. 3개죠. 그럼 x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3개니까. 그럼 equals랑 클론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간이
이 코스 메소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멤버의 개수만큼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고, 요 앞에 여기 요 두 줄 들어가면 되는 거고, 클론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슈퍼 클론을 부르면 되겠고, 혹시 내가 추가한 멤버 중에 참조 타입이 있으면 걔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클론을 시켜주면 돼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파이터를 가면 파이터의 클론은 하면 되고, 타입 변환한 다음에 has armor 이렇게 하면 되고, 해시코드는 슈퍼 해시코드에다가 아머 거 하면 되고, 파이널이라고 간주하고, 클론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파이터도 뭐 특별하게 추가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중요한 거는 자바에서의 접근 제어 네 가지를 배웠고, 그리고 자바에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 거기에 5개의 메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메소드는 우리가 재정의를 많이 해서 쓴다. 그 재정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